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? 허위 진단서로 공익이다. 자, 지상파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렸던 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 씨. 자, 지난해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차를 한 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었는데, 결국 네, 이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라비 씨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. 이 브로커 일당은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지정해서 의뢰인에게 소개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의사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 면제를 받게 했다.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브로커인 구모 씨가 있습니다. 이 구 씨는 자신을 통해서 신체 등급 4급을 받은 아이돌 래퍼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.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그게 빅스의 라비 씨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. 라비 씨는 당시에 건강장애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 브로커 구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라비 씨가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또 조언을 받은 정황, 그리고 라비 씨의 병역 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합동수사팀은요, 라비 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면서 재검을 신청을 해서 신체 등급을 낮춰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자, 그 TV 예능에서는 되게 성실한 이미지로 보였던 것 같은데, 이래서 방송 이미지 믿으면 안 됩니다. 예. 네, 그렇습니다. 방송 프로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하고 좋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다고 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국방의 의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게다가 이 뇌전증이라는 건 사실 주기적으로 좀 발작이 일어나는 병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증상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. 어쨌든 본인은 관련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예정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뉴스 이어가보죠. 화장실 칸 사이 점점점입니다. 자, 사반 가족께서 꼭 좀 찾아달라 라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. 자, 이곳은 경북 구미의 낙동강 체육공원입니다. 정자 쪽으로 다가오는 저 남성. 자, 덩그러니 놓인 골프채를 보더니 야, 이거 손에 착 감기네 하면서 만져보죠. 자, 자리에 잠시 후에 앉을 겁니다. 자리에 앉더니 골프채 제대로 살펴보는데요. 이어서 골프채를 다른 사람의 뭔가로 이렇게 딱 가리더니 몸으로 싹 가리더니 잠시만요. 잠시 후에 저걸로 이제 싹 가립니다. 이제 들고 쓱 챙겨서 퇴장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예. 골프채가 말이죠. 네. 비싸기도 비싸지만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자, 이게 일어난 시간이 2021년 7월 31일 밤 7시 45분 경북 구미의 낙동강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저 골프채는 200만 원 정도 상당한 골프인데 절도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죠. 지금 CCTV 잡혔는데요. 문제는 노모가 지금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운동으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돈을 모아서 산 골프채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CCTV 보는 것처럼 좀 조금 블러로 가려놓긴 했는데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경찰이 만약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직전에 뭐라든지 좀 찾아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보를 했습니다. 2021년 여름쯤이면 무려 1년 반 전에 2년 정도죠. 예. 이게 참 그렇군요. 자, 팀장님, 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의지만 가지면 잡을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다리 아픈 노모가 다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산 건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건데 그걸 가져갔다. 양심적으로 불량한데요. 저분이 만약에 절도죄로 체포가 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는 있는데 그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노무를 위해서 양심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저 노무에게 그 골프채를 갖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안 되면은 처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. 저는 그 골프채를 갖다 주면 피자 쏩니다 하실 줄 알고 그건 아닌데 싶었습니다. 아니었어요. 자,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. 생명 구한 승합차입니다. 자,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영상 보시죠. 자, 잘 달리는 불박차. 잘 가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어이구, 이거 뭐야? 아이고, 다리 난간에 지금 어떤 여성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.
아하,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. 자, 순간 차를 돌리는 불박차. 매달린 여성 밑으로 일단 교각 밑으로 지금 갑니다. 주변 사람들 막 차를 아이고 저기 다리가 보입니다. 자, 주변 분들이 말이죠. 아저씨, 저 좀만 뒤로. 아니 앞으로. 막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차 세울 때 아이고. 와, 그 와중에 차 지붕으로 떨어졌어요. 아하, 이거 매달린 여성. 차량 위로 떨어져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차도 좀 상했을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고를 도운 상황이라서요. 이 차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다리 아래로 떨어지려는 20대 여성을 이 어느 부부가 아이고. 구한 건데요. 당시에 이 차량을 몰고 다리 아래를 지나가던 이 부부가 다리 위에 매달려 있던 여성을 저렇게 세상에. 발견을 한 겁니다. 이후에 차를 돌렸고 그 옆에서 아내와 행인이 남편에게 여성이 있는 위치를 설명을 해줬습니다. 방향을 틀면서 맞추던 그때 차량 위로 여성이 떨어진 건데요. 이 당시에 여성 손이 25cm가량 찢어질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서 이 부부는요,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회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와, 정말 박 변호사님. 와, 정말 큰 일을 또 한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저거 보상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보상하기가 좀 배상 청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. 이게 호의 동성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. 호의로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글쎄요, 요즘 일단은 피해 보상 청구를 안 했다고 하네요. 예. 네. 뭐가 됐든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. 예. 자, 네 번째 뉴스 가볼게요. 남자로 살기 힘들다.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자, 한 공무원이 고소를 당했다면서 올린 글입니다. 제가 말이죠.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자분 몰래 찍다가 걸렸어요. 그런데 그 여자 참, 날 고소한다네요. 내가 어디를 올리기를 했어? 소장용으로 내가 좀 지사진 간직 좀 하겠다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? 이 일 때문에요. 제가 직장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저 말이죠. 만약에 무죄 판결 나면 그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변호사님들 조언 좀 주세요 했습니다. 자, 팀장님. 이런 사람도 공무원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공무원 될 때 걸리지 못했는데요. 지금은 그 11일 날 직장인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인데요. 내용이 뭐냐면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마음에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몰래 촬영한 거예요. 몰래 촬영을 했는데 들키니까 그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. 근데 조언을 구했냐 뭐냐면 만약에 내가 무죄 받으면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.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었는데 그걸 찍고 소장만 했고 또 그거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거나 뿌리지 않았다. 근데 뭐 처벌 받느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네요. 이 성폭력 범죄거든요. 왜냐하면 성적 욕망이라든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찍게 되면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이게 몰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죄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자기가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무죄 나오면은 다행이지만 무죄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들은 누리꾼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런 사람도 공무원을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지? 또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이 무고죄를 논하더니 한심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분이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변호사님들 조언 좀 주세요 했는데 소원 좀 들어주시죠. 지금 큰일 납니다. 법상으로는요,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규정이 돼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.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적 욕망, 성적 수치심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 촬영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. 지금 판례는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피해자 기준으로 대다수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조가 많습니다. 만약에 성립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. 징역이 될 수 있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. 또 이런 글을 썼다고 하네요. 합의금 50만 원에 결판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. 에휴 뭐 이렇게 글 적었는데 뭔 소리 합니까? 이거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말고요. 또 비판을 누가 하니까 나도 난 안 찍어라고 조롱도 했다고요. 이런. 안 돼요. 정신 좀 차리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뉴스 이어가죠.
자연스럽게 쓱입니다. 자, 이 사람들 때문에,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 보험사가 핫하다죠. 영상 보시죠. 자, 앞에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. 횡단보도 일단 가는데 쭉 가는데 저 남성 보셨습니까? 피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툭 막 차가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야, 너 방금 나 쳤어 하고 운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더라는 겁니다. 지금 가네요. 따서 야, 너 왜 치고 그냥 가? 아하, 자,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. 자,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. 어디론가 지금 전화를 하는 척 하더니 후진, 자, 저 차 뒤로 그냥 슬금슬금 가서 아이고 뒷발 쓱 집어넣고 아야야야야야 그러죠. 자, 한번 쳐다보는데 아무 기척이 없네. 운전자가 눈길도 안 주네. 그러니까 또 다시 자, 백도를 합니다. 가더니 저기요, 저 방금 저 쳤어요. 합니다. 자, 제발 좀 니들 다 찍힌다고 제발 좀 사건 반장 좀 보라고. 온 데서 다 찍고 있어요. 지금 CCTV도 있을 뿐더러 블랙박스가 온 차량에 거의 다 있지요. 예전에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본인이 팔로 툭 치면서 아픈 척하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어떤 방법이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는데 좀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차량은 검은색 차량에 부딪히고 나서 그냥 넘어갑니다. 가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서서 쳐다보는데 그때 뭐냐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걸 확인하고 합의금 요구하는 겁니다. 그렇구나.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고 난 거 맞아요. 근데 여성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니 저는 진짜 영상 보면서도 왜 갔다가 다시 백도를 하나 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영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많았고 보험 사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상들이 다 있어요. 아이고. 이런 사고 일어나면 일단은 블랙박스 확인합시다. 영상 확인합시다.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일반 사기가 아니고요.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. 자매 전쟁 선포입니다. 자, 이번 사연은 말이죠. 두 딸을 키우시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. 들어볼까요? 네, 이 연년생 자매가 어이없는 이유로 싸웠다 이런 사연인데요. 이 어머니 혼자 벌이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아이들 용돈까지 다 챙겨줄 형편은 못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자매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각자의 용돈을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가끔씩은 어머니께서 사주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언니의 옷을 몰래 입고 나간 겁니다. 이 때문에 화가 난 언니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걸 지켜보다가 아이고. 엄마가 사준 옷인데 네 옷 내 옷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니를 타이르셨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착각을 하신 거였고요. 그 옷은 언니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. 이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냉전인 상황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. 이 실제 상황입니다. 자,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사반 가족께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. 잠시 후 말씀을 청해보고 자,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언니입니다. 내가 힘들게 알바해서 산 옷을 허락도 없이 나보다 덩치도 커가지고 입으면 쭉쭉 늘어나는데 저 계집애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왜 나한테만 그래? 근데 나 다리에서 주워왔어? 동그라미. 아니 이럴 수가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연년생 동생. 아이고 진짜 언니라는 게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. 내가 그러니까 널 언니 대접을 안 하는 거야. 너도 저번에 몰래 내 옷 입었잖아. 이거 왜 이래? 엄마 나 쟤 너무 싫어 X. 야 이거 의외. 자, 일단 팀장님부터. 그렇습니다.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언니 옷을 입었다고 머리를 잡았다. 머리끄댕이는 아닌 거고요. 언니가 옷을 동생한테 사주지는 못할 망정 언니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다음부터 입지 마라. 요 정도는 모르지만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았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. 우애를 자매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. 저러면 안 됩니다. 박 변호사님. 저도 사실은 포인트는 그 부분이거든요. 폭행을 행사한 겁니다.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도 내지 어떤 범행에 가까운 어머니께서는 사용절도로 그런 얘기할 수 답을 듣고 있는데 싶었던 게 아닐 거예요. 저는 사실 그 그릇이가 사실 제가 여자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첫 번째 잘못은
동생이 한 거죠. 언니 옷을 입고 갔으니까. 근데 그 잘못에 비해서 돌아오는 대가가 컸던 것 같아요. 특히 머리끄댕이를 잡아챘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언니가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 자매의 나이대와 가장 지금 가까운 게 우리 이 기자인데. 사실 지금 오늘 동생이 여행을 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제 옷을 입고 갔더라고요. 지금 정말 이자연 지금 오늘요, 가족 이자연 단톡방에. 기자의 친여동생. 예, 사진이 진짜? 올라오는데 제 옷이더라고요. 아, 진짜? 그런데 사실 저도 동생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도 동생이 맛있는 것도 사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허락을 그러려니 받고 입고 했습니다. 간 거예요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심각합니다. 자, 소장님. 네, 뭐 일단 언니가 잘하진 않았죠. 동생 머리 끄집채를 끄집은 거 잘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 연년생 엄마들이 자매를 키우는 집에서는 한 번쯤은 다 있을 법한 맞아요. 일이라서 엄마가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된다. 결국에 나중에 자매끼리 좀 해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 언니도 동생도 싸운 상황에서는 둘 다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 사람이 참 굉장히 오래가는 감정 중에 하나는 억울함이거든요. 기억이 그 억울한 상황은 계속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좀 화가 나는데 이 언니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옷을 자기 알바한 돈으로 샀는데 엄마가 언니만 혼냈다면 억울한 감정이 들 거예요. 그리고 엄마가 잘못 아신 거잖아요. 엄마가 사줬는데 왜 같이 안 입어?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사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딸 엄마가 잘 몰랐어. 네가 이렇게 열심히 알바해서 산 줄 모르고 엄마는 엄마가 사준 줄 알았어. 그래서 엄마가 오해한 부분은 미안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감정의 앙금을 가라앉혀 주실 거고요. 그 후에 여유가 된다면 셋이 같이 대화를 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해서 마무리 훈훈하게 해주면 좋고 그게 만약 아니고 큰 딸에게 약간 생각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약간 큰 딸이 억울함을 이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어땠어요? 네, 뭘 봐 너네나 잘했님은요. 머리채 잡힐만 하다. 큰딸 데리고 나가서 옷 한 벌 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음식 맛있는님은 자기 옷에 집착한 게 아니라 자기 동의 안 받아서 화가 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금사처음님은 그냥 같이 입으라고 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하냐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